자, 마찬가지 16번에서 20번. 16번에서 20번 독서 지문이고요. 얘는 인문 지문 중에서도 철학 지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철학 지문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거 관념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관념적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관념적인 대상에 대해서 정의할 때 어떠한 인물이 뭐라고 정의하는지 특정 인물의 의견이 등장해. 그래서 인문지문 딱 나오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면 다 체크해둬야 돼. 여기서는 레비나스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어떤 관념적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한다 이런 글이 튀어나온 겁니다. 자, 보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여기서 주어는 서양의 근대 철학이죠. 서양의 근대 철학 밑줄 치세요. 그리고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바로로 묶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서양의 근대 철학자 누구 있다는 거야? 데카르트 있다는 거지. 자, 데카르트는 서양 철학자고요. 근대에 활동했던 철학자라는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서양의 근대 철학자가 있었대. 그리고 이러한 서양의 근대 철학은 뒤에 밑줄 쳐야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이게 서술어죠. 자, 서양의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건 주체 중심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봅시다. 서양의 근대 철학이 주체 중심의 철학인데 데카르트는 서양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인물이래. 데카르트는 무슨 주장을 했어? 주체 중심의 철학을 주장했겠지. 그치? 데카르트라고 하는 인물은 주체 중심의 철학을 했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거 인용해 놓은 거야. 이때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체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 생각하는 나 밑줄 쳐놓고요. 걔가 주체래요. 주체가 되고 이때 주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본 거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다라고 본 거야. 주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다. 이게 주체 중심 철학이겠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야. 내가 없으면 나 이외의 세상은 존재해야 하네? 안 한다는 겁니다. 나 외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됐다. 자,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 밑줄 치시고요. 걔를 다른 말로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대요.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괄호를 묶어 놓으시고 대상에 연결해 놓으세요.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의 앞에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근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애는 주체가 지배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체 중심의 철학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고 나는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폭력의 경험은 밑줄 쳐놓고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이러한 철학 사유가 뭐야? 앞에 나온 얘네들이죠. 자, 이걸 반성합니다. 왜 반성했대? 왜 반성했어? 폭력의 경험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말고 내 앞에 있는 대상은 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애지. 그럼 내가 공격하건 죽이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던가 유태인 학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유태인? 나 아니잖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 저 사람들은 내가 아니야. 학살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흘러갔다고 본 거야. 그래서 폭력의 경험으로 인해서 주체중심의 철학을 반성하게 됩니다. 주체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죠.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밑줄 쳐주세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중심 철학을 제안했다. 자, 레비나스 체크해놓고 타자중심 철학 체크해놓으세요. 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이름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타자중심의 철학을 펼쳤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중심 철학이었지. 레비나스는 타자중심 철학을 주장하지. 그럼 레비나스는 근대 철학자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레비나스는 근대 철학자 아니에요. 자, 그리고 레비나스의 주장과 누구의 주장, 데카르트의 주장은 서로 대비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레비나스가 또 뭐 했어?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대요. 이 사람은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의했다. 자, 레비나스는 자 여기 밑줄 치자. 인간의 삶 그리고 밑에 줄 초월이라고 봤대. 인간의 삶은 초월이다. 그리고 이때 이 초월이라고 하는 애는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래. 그리고 자, 초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A에서 B로의 이행이다.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잘 봐봐.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간다 그랬지.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야? 옮겨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때 이 B라고 하는 애가 뭐겠어? 진정한 삶이겠지. 그리고 이 A에서 B로 이행하는 걸 초월이라고 하고, 이때 사람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집중했대. 나 말고 남이라고 하는 대상이 내가 진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신경을 썼던 사람이 저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자 이때 기존의 철학에서의 주체 밑줄 치세요.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자기중심적 존재다 해놨어. 자, 기존 철학은 근대 철학 얘기하는 거고요. 레비나스가 바라본 이때의 근대 철학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애래.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앞에 괄호를 묶어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괄호를 묶으세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대상이지. 그렇지? 주위의 모든 것들을 나랑 동일한 것으로 환원하는 거래. 즉 이런 거야. 나는 초코 아이스크림이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쟤도 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딸기 아이스크림 먹겠다 그래. 안 돼, 초코 먹어. 이렇게 버리는 거지. 초코가 더 맛있잖아. 초코 먹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 자, 주체가 지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 대상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 뭐라고 본 거야? 타자라고 본 거죠. 서양의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주체가 타자를 지배하는 구조였다. 자,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자, 동일자는 얘 말하는 거예요, 얘. 그러면 레비나스는 동일자라고 하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동일자. 근대 철학에서의 주체. 자기 자신으로 모든 걸 타자를 다 환원하는 주체. 얘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대상이겠지. 레비나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돌아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타자는 밑줄 치세요.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타자입니다. 얘는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타자다. 여기서의 타자라고 하는 주체가 지배하는 타자라고 하는 거 틀렸다. 동일자 잘못한 거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했다. 자, 주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타자다. 이게 타자가 갖게 되는 성질이지. 이런 걸 타자성이라고 했대. 자, 타자는 타자성을 가져요. 내가 초코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강요해도 걔가 좋아하는 건 바뀌지 않아. 오케이? 이런 게 타자성이야.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주체성의 의미 밑줄 쳐주세요. 자, 이 사람 뭐 했다 그랬어? 주체성의 의미 정의했다라고 했지. 그치? 자,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주체성이란 무엇인가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향유의 주체, 하나는 환대의 주체래요. 향유하고 환대해주는 주체. 자, 여기 주체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주체였다라고 하면 레비나스의 주체는 향유하고 환대해줘야 된대. 자,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 전자가 뭐야? 향유고 후자는 환대겠네.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야 된대요. 나아감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지? 그치? 그러면 환대가 뭐겠어? 진정한 삶. B가 환대겠네. A는 향유겠고. 그치? 향유에서 환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초월이라고 부르겠네요. 이해돼? 응.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고 다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다. 향유는 즐기는 거고 누리는 거래. 주체가 즐기고 누리는 걸 향유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대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먹어주지 못한다. 자, 먹는 건 누가 나한테 먹을 거 줘도 내가 먹어야지 먹지.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애는 향유하고 싶은 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즐기고 누려야지 남이 먹어줄 수 없어.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자기성 밑줄 쳐놓고요. 위에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밑줄 쳐놓고, 자, 그걸 다른 말로 자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 자, 주체성이 뭐야? 이 주체성의 의미가 향유래매. 그치? 향유의 주체성, 환대의 주체성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향유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애는요, 자기성이 바탕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홀로 무엇을 누리는 그 나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주체라는 거야. 자, 이때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나 대신에 누려줄 수 없지, 즐겨줄 수 없지. 그럼 타자의 의미가 배제돼 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타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요 환대로 이행해야 된다 그랬죠? 자, 즐김과 누림에서 넘어가서 향유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때는 타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해서 세계 밑줄 쳐놓고요. 향유의 대상 밑줄 쳐놓고 같은 말입니다. 내가 즐기고 누리는 대상이 누구야?
세계라는 거야. 초코 아이스크림 맛있어. 막 먹어. 그 초코 아이스크림은 세계인 거야. 세계.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건 이 세계인 거죠. 근데 이 세계는 불확실해. 그래서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데요. 내가 향유의 주체성만 가지고 즐기고 누리면 대상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즐김과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아. 내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100가지라고 치면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서 100만큼 내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그래서 주체가 불완전한 세계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라고 하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성을 확장해 나간대. 자기성이 뭐야?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의 모습이잖아. 나 혼자 누리는 걸 막 확장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향유의 주체성은 결론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져.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지면 중요한 말이 저겁니다. 초월할 수 없다. 자, 진정한 삶이란 뭐라고? 초월을 해야 된대잖아. 근데 향유만 하면 즐기거나 누리는 거 나 혼자 하려고 해. 근데 세상은 불완전해서 계속 즐기거나 누리고자 하는 대상이 커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나중에 자동차를 이런 걸 살 거야 해서 샀어. 근데 생각보다 그 자동차라고 하는 세계가 완전하지 못해. 그러면 그거 말고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이런 걸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누리게 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적이고 내 삶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야. 내가 차를 살 돈으로 기부해야 해?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향유하고 즐기고 누리면. 내가 10,000원짜리 먹고 다른 사람 10,000원짜리 사줄 수 있는 건데 내가 향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100,000원짜리 혼자 먹는 거야. 다른 사람 안 사줘. 왜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월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 자신만의 갇힌 세계가 얘죠, 얘. 혼자 누리는 거. 여기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요구되는데 타자의 출현이 그 계기래요.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자의 초대가 필요하대. 여기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타자 중심 철학이라고 하게 되는 걸 하게 되는 거지.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이때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지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대. 어떤 다른 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야, 너 그거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라고 해야지 향유의 삶에서 환대의 삶,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등장해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된대. 자, 그래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한다. 환대 밑줄 쳐놓고 무조건적인 수용 밑줄 쳐놓고 같은 말이지. 그리고 환대의 주체성, 얘가 주어져. 얘는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그래서 너 배고프니? 문제가 있네. 그럼 나도 배고픈 거야.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환대의 주체성이라는 겁니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제가 배고파서 내가 밥을 사줬는데 제가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자마자 마음이 엄청 따뜻해졌어. 그러면 나 혼자 맛있는 걸 먹으면서 누리던 즐김, 향유라고 하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줬을 때 타자라고 하는 게 출현해서 내 삶이 뭐를 바뀌게 돼? 환대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즐기는 것도 즐거운데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인가?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문제인가?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타자의 요구에는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인 관계다. 자, 상호 관계는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체만 타자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야. 주체는 타자에게 무조건 환대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비상호적인 거예요. 타자는 주체한테 환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인 관계가 된다. 자, 주체랑 타자의 관계는 타자가 주체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타자를 나보다 훨씬 더 높게 둬야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자기성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를 얘기해. 그러니까 타자를 내 위에 둔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래.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타자라고 하는 걸 나보다 우위에 뒀을 때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하고 타자에게 모든 걸 다 주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같이 누리게 되면서 나도 세계라고 하는 게 확장된다는 거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몰랐던, 기존에 몰랐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걸 다 남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타자가 출현하면 무조건 환대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과 누리는 즐거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주체성이라는 거죠.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놨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마지막 6번째 문단은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네요. 얘가 타자 중심의 철학을 하고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서 어떤 의의를 주었는가? 자, 16번에서 20번까지 답변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16번에 가서 보면 4번 보세요.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이다. 자, 타자성은 이거야. 타자는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게 타자성이야. 오케이? 타자를 주체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거 따로 이름 붙였어? 이름 안 붙여놨어요. 그래서 4번에 타자성이라고 하는 건 타자를 위해 너네 타자를 위해 주체 희생하라는 말 있어? 없어? 희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건 내용 자체도 틀린 거예요. 17번 기억은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야. 그거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은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서 초월하게 하는 4번이 정답이죠. 5번 같은 거 낚이면 안 됩니다. 열린 세계에서 갇힌 세계로 나아가? 거꾸로 됐지.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존재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건 1번인데요. 연필이 놓여있다 해서 연필은 어디 앞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이지. 그치? 그래서 A 있는 데 가서 보자. 자, 전쟁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래. 누가 놓였어? 철학자. 본인이 놓여진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이 놓여져 있다라는 뜻 1번이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놓이다. 이거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도로가 놓이다 라고 하는 건 도로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그 위에 놓여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리가 놓이다 마찬가지 3, 4번 같은 뜻이에요. 꽃무늬가 놓였다는 건 수놓았다고, 바느질했다고. 그래서 의미상 가장 가까운 건 1번, 2번 중에 고르셨어야 되고 대상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연필과 철학자 레비나스니까 1번 골라주셔야 돼요. 19번 같은 경우에 레비나스와 보기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보기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타자는 나의 투쟁 관계에 있대.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이래. 그럼 저 적이라고 하는 존재 레비나스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보기의 사람은 타자의 요구를 무조건적 수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와 나 사이에 중재가 필요하고 이때 이 중재는 상호간 합의와 계약의 근거에서 국가라고 하는 걸 형성시키면서 중재가 된다는 거야. 이건 사회계약론이야. 사회계약론. 보기에 나온 내용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하는 것이 레비나스의 의견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20번 가서 보도록 하죠. 20번 토론 주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 받아들여야 하는데 외국인 밑줄 쳐놓고 타자라고 써놓으세요. A랑 B 중에 누가 레비나스 의견이냐? B겠죠. 아무런 조건 없이 환영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인데 A는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건 저 A는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B는으로 바꿔놔야지. 레비나스가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A랑 B 둘 중에 레비나스가 B고요. A는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과 더 유사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